CNN의 겨울 생태 다큐멘터리 한 편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겨울의 조용한 증언자들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이 방영 후 3개월 만에 글로벌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어요. 주인공은 일본 도쿄대학 환경연구소의 나카무라 아사코 교수, 46세 생태학자였습니다. 이미 봄, 여름과 가을 한강 생태계는 여러 차례 연구해본 그녀였지만 겨울 한강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자료로 본 것과 실제 겨울의 한강은 전혀 다른 생태계라며 놀라워했던 아사코 교수가 가장 감동받은 건 생태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중국 칭화대학교 리웨이창 교수는 계속해서 중국이 먼저 했다. 중국이 더 크다며 폄하했는데요. 하지만 DMZ 철새 관찰부터 화천 산천 어축제, 청계천 비초롱 축제까지 체험하면서 그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축제는 감성적이지만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던 그가 마지막에는 말문이 막혔다는 후일담도 있어요. 46세 일본 생태학 권위자가 이웃나라로서 솔직히 부럽다고 고백한 한국. 그곳의 겨울 생태계 진짜 모습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2025년 12월 인천공항에 내린 나카무라 아사코는 겨울 한국의 첫인상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 환경연구소 교수인 46세의 그녀는 이미 한강 생태계 연구로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겨울은 처음이었습니다. 겨울 한강이라. 과연 어떨까요? 공항에서 만난 CNN 자연 다큐 감독 앨런 조지가 물었어요. 데이터상으로는 겨울철새 다양성이 높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는 건 다른 문제죠. 아사코는 신중한 답변을 했어요. 과장도 폄하도 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학자적 자세였습니다. 오늘 함께할 자문단에 중국에서도 전문가가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칭화대학교의 리웨이창 교수님이에요. 공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웨이창은 50대 초반의 체격 좋은 남성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 나카무라 교수님이시군요. 중국에서도 선생님 논문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조사 잘 부탁드려요. 겨울 철새라. 중국 동북 지역에 비하면 한국은 규모가 작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볼만할 거예요. 리웨이창의 첫 마디부터 아사코는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현장도 가보지 않았는데 미리 결론을 내리는 태도였거든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이은지 해설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으로 DMZ 출입 허가까지 받아낸 전문가였어요. 오늘은 먼저 한강 밤섬부터 보실 텐데요. 겨울철에는 정말 다양한 새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어떤 종들이 있나요? 아사코가 관심을 보였어요. 고방오리, 검은머리 쑥새, 종다리, 외가리는 기본이고요. 운이 좋으면 큰 기러기나 흰꼬리수리까지 볼 수 있어요. 흰꼬리수리요? 정말 도심에서? 네, 한강 상류까지 포함하면 겨울철에 종종 관찰돼요. 리웨이창이 끼어들었어요. 중국 황하강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종들이죠.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보시죠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국회의사당역으로 향했어요. 전철 안에서 아사코는 서울의 겨울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 시민들의 복장이 정말 깔끔했어요. 패딩이나 코트를 입어도 전체적으로 단정한 느낌이었고 지하철 안도 조용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정말 좋네요.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은지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밤섬 조망대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시민들이 망원경으로 조류 관찰을 하고 있었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고성능 망원경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 접근성이 정말 좋네요. 아사코가 감탄했어요. 망원경을 들여다본 순간 그녀는 놀랐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새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강 한복판 밤섬 주변으로 고방오리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갈대밭에서는 검은머리 쑥새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철 밤섬에는 약 40종의 새들이 관찰돼요.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보호구역이거든요. 정말 다양하네요. 아사코가 중얼거렸어요. 데이터로만 알고 있던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때 외가리 한 마리가 물 위에서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사코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건 논문에서 본 것과 완전히 다른 생명력이에요. 리웨이 창은 옆에서 시큰둥했어요. 그냥 평범한 겨울 철새들이죠. 중국에서는 이런 규모가.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큰 새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저건 큰 기러기네요. 이은지가 흥분했어요. 정말요? 도심에서 큰 기러기를? 아사코가 망원경을 조정했어요. 정말로 큰 기러기 한 마리가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가끔 관찰돼요. 아마 DMZ 쪽에서 내려온 것 같아요. DMZ에서요? 네, 내일 그쪽도 가보실 예정이에요. 리웨이 창이 또 끼어들었어요. DMZ는 그냥 사람이 없어서 새들이 사는 거죠. 특별한 생태계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은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DMZ는 단순히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해가 지면서 밤섬의 야경이 시작됐어요. 강위로 반사되는 도시의 불빛과 새들의 실루엣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진짜 가치는 계절마다 다른 얼굴에서 드러나는구나. 아사코가 혼잣말을 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오늘을 정리했습니다. 첫날 소감 겨울 한강 생태계의 생명력이 예상보다 훨씬 풍부함. 도심 속 천년기념물 보호구역의 접근성과 시민 참여가 인상적. 단순한 철새 서식지가 아니라 도시와 자연의 공존 모델. 리웨이 창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내일 DMZ 가면 뭐가 특별한지 더 의문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아사코는 기대되고 있었어요. 이은지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란 예감이 들었거든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내일은 DMZ라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생태계를 경험하게 될 거였습니다. 자료로 본 것과 실제 겨울의 한강은 전혀 다른 생태계네요. 아사코의 첫날 결론이었어요. 둘째 날 새벽 6시, 일행은 경기도 김포의 한강하구로 향했습니다. DMZ 접경지역 생태조사를 위해 국방부의 특별허가를 받은 상태였어요. 이은지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은지가 말했어요. DMZ가 뭐 그리 특별해요? 리웨이 창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중국 변경 지역에도 이런 비무장지대는 많거든요. 그냥 사람이 안 가는 곳이라 새들이 사는 거 아닌가요? 아사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직접 보기 전까진 판단하지 않는 것이 그녀의 원칙이었거든요. 김포 장항습지에 도착하니 군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입 통제구역이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촬영 각도와 방향에 제한이 있어요. 군 관계자의 브리핑을 받고 철조망 근처로 이동했어요. 첫 번째 관찰 지점에 도착한 순간 아사코는 숨을 멈췄습니다. 철조망 너머 습지에 수백 마리의 기러기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큰 기러기, 회색 기러기, 쇠기러기까지 다양한 종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게 모두 야생이에요? 아사코가 망원경을 들며 물었어요. 네, 매년 겨울마다 이곳으로 날아와요.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개체들이 많아요. 이은지가 설명했어요.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올겨울엔 약 2,000마리 정도 관찰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300마리 정도 늘었어요. 늘었다고요? 아사코가 놀랐어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철새 개체 수는 감소하는 추세였거든요. 네, DMZ 일대 생태계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하늘에서 큰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새예요. 이은지가 흥분했어요. 정말로 황새 한 마리가 습지 위를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날개폭이 2미터가 넘어 보이는 거대한 새였습니다. 황새가 여기에? 아사코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천년기념물 199호예요. DMZ 일대에서 종종 관찰되고 있어요. CNN의 앨런 감독이 카메라를 돌리며 말했어요. 이건 생태 다큐인데 왜 도시 다큐 같지? 무슨 뜻이에요? 도시 근교에서 이런 대형 철새를 보는 게 신기해서요. 리웨이 창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황새는 중국에도 많아요. 이런 정도로는.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습지 건너편에서 흰 꼬리수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멸종위기 1급 종이었어요. 저건
정말 흰꼬리 수리인가요? 아사코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네, 확실해요. 올겨울 들어 세 번째 관찰이에요. 이은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흰꼬리 수리가 물 위로 다이빙해서 큰 물고기를 낚아채는 모습까지 목격할 수 있었어요. 정말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에요. 아사코가 중얼거렸어요. 분단된 땅이 만든 최고의 보호구역이에요. 이은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인간이 멈춘 곳에서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죠. 오후에는 더 북쪽으로 이동해서 파주 DMZ 구간을 관찰했어요. 이곳에서는 또 다른 생태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산림성 조류들을 주로 관찰할 수 있어요. 맷비둘기, 까치, 직박구리 등이 철조망 너머 숲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숲이 정말 울창하네요. 70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에요. 그때 숲속에서 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꿩이에요. 이은지가 말했어요. 정말로 숲꿩 한 마리가 철조망 근처로 나와서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꿩까지. 아사코가 감탄했어요. DMZ는 한반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생태계예요. 사람이 만든 분단선이 역설적으로 자연을 지켜준 거죠. 앨런 감독이 흥미로워했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죠? 맞아요. 분단이 만든 의도하지 않은 자연보호구역이에요. 저녁에 파주 임진각으로 이동해서 전체 DMZ를 조망했어요. 철조망 너머로 펼쳐진 평원과 산림이 정말 웅장했습니다. 70년간 보존된 생태계라. 아사코가 감회에 젖어 있을 때 하늘에서 또 다른 새들이 나타났어요. 기러기떼가 대형을 이루며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아마 북한 쪽 서식지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경계선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생명들이네요. 아사코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웨이 창도 더 이상 비교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공조는 계획될 수 있다는 걸 오늘 확인했어요. 아사코가 하루를 정리했어요. 둘째 날 소감 DMZ의 생물 다양성이 상상 이상. 분단이 만든 의도치 않은 생태보호구역이 70년간 한반도 생태계를 보존. 황새, 흰꼬리 수리 등 천년기념물급 조류의 안정적 서식 확인. 인간의 갈등이 자연에게는 기회가 된 역설적 상황. 내일은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 상류로 이동할 예정이었어요. DMZ와 연결된 또 다른 생태계를 경험하게 될 거였습니다. 셋째 날 새벽 5시 30분, 일행은 강원도 화천으로 향했습니다. 북한강 상류 지역으로 DMZ와 연결된 또 다른 생태축을 관찰할 예정이었어요. 서울에서 출발해 2시간 30분 거리였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맹금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은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종류의 맹금류들인가요? 아사코가 전문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흰꼬리 수리는 기본이고 운이 좋으면 참수리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황조롱이, 새매, 말똥가리 등 다양한 중소형 맹금류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참수리까지요? 정말 가능한가요? 아사코가 놀랐어요. 참수리는 천연기념물 243-1호로 일본에서도 극히 드물게 관찰되는 대형 맹금류였거든요. 네, 특히 겨울철에는 한강 상류에서 종종 목격돼요. 물고기가 풍부한 이 지역이 이들의 주요 월동지 중 하나거든요. 경춘선 ITX를 타고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이 점점 야생적으로 변했어요. 눈 덮인 산과 얼음이 언강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풍경에서 어떤 새들이 살까요? 아사코의 제자인 유노하라 미즈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20대 중반의 환경 NGO 인턴인 그녀는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었습니다. 겨울철 맹금류의 천국이에요. 특히 화천 일대는 한반도에서 가장 다양한 맹금류를 관찰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거든요. 이은지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북한강 상류는 수심이 얕고 물의 흐름이 완만해서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식성 맹금류들의 주요 서식지가 된 거죠. 리웨이 창이 끼어들었어요. 중국 동북 지역에도 이런 맹금류들이 많아요. 특히 헤이룽장성 일대는. 하지만 아사코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창밖 풍경에 집중했어요. 점점 원시림에 가까워지는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화천역에 도착해 첫 번째 관찰 지점인 8호호로 향했어요. 평화의 댐으로 만들어진 인공호수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자연화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와, 완전히 얼었네요.
미즈키가 감탄했어요. 파로우는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었지만 댐 근처와 물이 흘러드는 지점에는 얼지 않은 구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얼음 아래로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살고 그 물고기를 노리는 맹금류들이 모이는 거죠. 이은지가 설명하는 순간 하늘에서 큰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저건 아사코가 반사적으로 망원경을 들었어요. 흰 꼬리수리예요. 이번에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흰 꼬리수리를 관찰할 수 있었어요. 어제 DMZ에서 본 것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날개 폭이 2.5m는 될 것 같아요. 아사코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성체 흰 꼬리수리네요. 꼬리 부분이 완전히 하얗고 부리도 노랗게 변한 걸 보니 최소 5년 이상 된 개체예요. 흰 꼬리수리가 얼음 위에 작은 구멍 근처로 내려앉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재빠르게 물고기를 낚아채더니 근처 소나무로 날아갔습니다. 완벽한 사냥이었네요. CNN 앨런 감독이 카메라를 돌리며 감탄했어요. 정말 드문 장면을 촬영하셨네요. 흰 꼬리수리의 어로 장면은 쉽게 볼 수 없거든요. 이은지도 흥분했어요. 여기가 이들의 주요 사냥터예요. 겨울철에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때 또 다른 거대한 맹금류가 나타났어요. 흰 꼬리수리보다도 더 큰 개체였습니다. 참수리예요. 이은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로 참수리였어요. 날개 폭이 3m에 가까운 거대한 맹금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243-1호로 한국에서도 정말 드물게 관찰되는 종이었어요. 참수리까지. 아사코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도 홋카이도에서만 극히 드물게 볼 수 있는 새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장소에서 흰 꼬리수리와 참수리를 동시에 보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두 종이 같은 서식지를 공유하면서도 경쟁하지 않나요? 미즈키가 궁금해했어요. 서로 다른 사냥 전략을 가지고 있어서 큰 경쟁은 없어요. 흰 꼬리수리는 주로 물 표면의 물고기를 잡고 참수리는 더 깊은 곳의 큰 물고기를 노리죠. 이은지의 설명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리웨이창도 이번엔 할 말이 없었어요. 중국에서도 이런 장면은 쉽게 보기 어려웠거든요. 정말 예상 밖이네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오후에는 화천천 일대로 이동했어요. 파로우와는 또 다른 생태계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중소형 맹금류들의 주요 서식지예요. 이은지가 설명했어요. 정말로 다양한 맹금류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황조롱이가 공중에서 정지비행을 하며 먹이를 찾고 있었고 새매는 빠른 속도로 갈대밭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황조롱이, 새매, 말똥가리까지 다양한 맹금류의 서식지네요. 아사코가 감탄했어요. 북한강 상류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때 미즈키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이런 맹금류들이 많다는 건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죠? 정확한 관찰이에요. 아사코가 설명했어요. 맞아요. 최상위 포식자가 안정적으로 서식한다는 것은 먹이사슬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대형 맹금류들은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들이거든요. 즉, 이곳 생태계가 외부 교란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도시가 밀어낸 생명이 아니라 도시와 공존하는 생명이에요. 아사코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황조롱이 한 마리가 공중에서 다이빙해서 들쥐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와! 사냥 성공! 미즈키가 흥분했어요. 황조롱이는 정말 뛰어난 사냥꾼이에요. 시속 100km로 다이빙할 수 있거든요. CNN 카메라가 모든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이런 장면들을 연속으로 촬영할 수 있다니. 앨런 감독이 만족해했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맹금류들이 나타났어요. 솔개들이에요. 이은지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정말로 솔개떼가 비자 대형을 이루며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집단 이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마리나 될까요? 3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 이런 집단 행동을 보이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화천의 야경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서프라이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빼미 소리가 들려요. 이은지가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로 어둠 속에서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야행성 맹금류까지 이곳에 서식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부엉부엉하는 깊은 울음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어요. 저기요! 미즈키가 손전등으로 비추며 소리쳤어요. 정말로 큰 올빼미 한 마리가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었어요. 붉은색 눈이 손전등 빛에 반사되어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리부엉이네요. 이은지가 확인했어요. 천연기념물 324-2호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올빼미류 중 하나죠. 하루 종일 이렇게 다양한 맹금류를. 아사코가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주간에는 흰꼬리 수리, 참수리, 황조롱이, 새매, 말똥가리, 솔개까지, 그리고 야간에는 수리부엉이까지. 정말 다양한 맹금류들을 한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웃나라로서 솔직히 부럽습니다. 아사코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도시 근교에서 이런 다양성을 보기 어거든요. 특히 대형 맹금류들은 훨씬 더 외딴 지역에서만 볼 수 있어요. 한국의 국토는 작지만 생물 다양성 밀도는 정말 높아요. 이은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시민들의 관심과 보호의식 덕분이에요. 맹금류 보호를 위한 서식지 관리부터 불법 포획 감시까지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 활동들이 있나요? 미즈키가 관심을 보였어요. 매년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하고 둥지 보호 활동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식지 주변 개발을 자제하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보다 생태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지역 공동체의 의식이 있어요. 정말 성숙한 환경 의식이네요. 저녁에 화천 숙소에서 오늘을 정리했어요. 셋째 날 소감 북한강 상류의 맹금류 다양성에 깊은 감동. 흰꼬리 수리, 참수리, 황조롱이, 새매, 말똥가리, 솔개, 수리부엉이까지 한 지역에서 이런 다양한 최상위 포식자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움.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 도시와 자연의 이상적 공존 모델.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의 환경 보전 의식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음을 확인. 리웨이 창은 오늘 하루 종일 말이 별로 없었어요. 비교할 만한 사례를 찾기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화천 산천 어축제를 볼 예정이에요. 이은지가 말했어요. 축제요? 생태조사에 축제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미즈키가 궁금해했어요. 한국의 겨울축제는 생태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독특한 형태예요. 특히 화천 산천 어축제는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겨울 불가사의 중 하나거든요. 직접 보시면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한국의 매력, 그리고 시민의식의 수준을 경험하게 될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아침 7시 화천 시내는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화천 산천 어축제가 한창이었어요. CNN이 선정한 세계 7대 겨울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힌 바로 그 축제였습니다.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축제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어요. 와, 이게 가능해? 미즈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침 일찍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질서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도 전혀 혼잡하지 않았어요.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이 넘어요. 이은지가 설명했어요. 100만 명이요? 이 작은 도시에? 아사코가 놀랐어요. 화천군 전체 인구가 2만 명 정도인데 축제 기간에 100만 명이 온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눈을 처음 보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에서도 많이 오죠. 축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이 눈에 띄었어요. 다국어로 된 안내판, 자원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인파의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축제 운영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네요. 아사코가 감탄했어요. 꽁꽁 언 화천천 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얼음 낚시를 즐기고 있었어요. 축제장은 질서정연했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사코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매일 새벽에 얼음 두께를 측정해요. 지금 약 40cm 정도 되니까 완전히 안전해요. 그리고 곳곳에 안전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진도 대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축제장 곳곳을 둘러보며 아사코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얼음 낚시, 눈썰매, 얼음 조각 전시회,
전통 민속놀이 체험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누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해요. 축제 준비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죠. 자원봉사인가요? 대부분 자원봉사예요. 물론 핵심 운영진은 급여를 받지만 현장에서 안내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자원봉사자들이에요. 리웨이 창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축제는 감성적이지만 과학적이진 않네요. 중국 하얼빈 빙설제에 비하면 규모도 작고,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축제장의 놀라운 모습들이 계속 펼쳐졌어요. 첫째, 질서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줄서기가 자연스러웠고 큰 소리를 내거나 밀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차분하게 부모와 함께 줄을 서고 있었어요. 둘째, 청결도였어요. 수천 명이 몰린 축제장인데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도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셋째, 배려 문화였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챙기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도와주려는 모습들이 감동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축제가 아니네요. 아사코가 중얼거렸어요. 시민의식의 총체적 표현 같아요. 직접 얼음 낚시를 체험해봤어요. 두께 40cm의 얼음에 지름 20cm 정도의 구멍을 뚫고 낚시줄을 들이우는 방식이었어요. 처음 해보시는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옆에서 낚시하던 50대 아저씨가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온 연구자인데 이런 체험은 처음이에요. 아, 일본에서 오셨군요. 환영해요. 산천어 낚시는 인내가 중요해요. 30분 정도 기다리니 정말 산천어가 잡혔습니다. 우와, 정말 잡혔어요. 미즈키가 소리쳤어요. 축하드려요. 첫 낚시치고는 큰 거 잡으셨네요. 바로 회로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맛이에요. 현장에서 즉석으로 회를 떠주는 서비스까지 있었어요. 신선한 산천어의 쫄깃한 식감과 달콤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 아사코가 감탄했어요. 이런 체험형 축제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참여가 핵심이에요. 도와주던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냥 구경만 하는 축제는 재미없잖아요. 직접 해봐야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오후에는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했어요. 먼저 얼음 트레킹을 해봤어요. 두께 40cm의 얼음 위를 걸어다니며 화천천의 겨울 풍경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안전한가요? 아사코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매일 아침 얼음 두께를 측정하고 위험 구역은 미리 차단해둬요. 그리고 안전장비도 제공하고 있어요. 정말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어요. 헬멧과 안전벨트까지 착용하고 전문 가이드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얼음 위를 걸으며 주변 설경을 감상하는 동안 앨런 감독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이런 대규모 축제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이은지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축제 기간 동안 하천 정화 작업을 함께하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생태 보전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축제 수입의 일부는 지역 생태계 보전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들인가요? 철새 서식지 보호, 수질 개선, 자연학습장 조성 등이에요. 축제와 환경 보전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축제장 곳곳에 생태 보전을 위한 안내판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환경 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눈조각 전시장도 인상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조각가들이 만든 거대한 눈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규모와 수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미즈키가 궁금해했어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려요. 전문 조각가들이 와서 작업하는데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요. 주민들도 참여한다고요? 네, 단순 작업은 주민들이 도와주고 완성된 작품을 관리하는 것도 주민들의 역할이에요. 모든 과정이 공동체 참여로 이루어져요. 저녁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얼음나라 화천 야경 투어를 했어요. 얼음 조각들의 LED 조명을 비춰 만든 환상적인 빛의 향연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미즈키가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감동은 규모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구나. 아사코가 깨달았어요. 하얼빈의 빙설제보다 규모는 작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참여와 질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배려는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웨이창도 더 이상 비교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축제의 완성도와 시민의식 수준이 정말 높았거든요. 이런 축제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은지가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수십 년간 주민들이 함께 가꿔온 결과죠. 처음엔 작은 지역 행사였는데 점점 발전해서 지금의 국제적 축제가 된 거예요. 주민들의 자부심이 느껴져요. 아사코가 말했어요. 축제장에서 만난 한 지역 주민과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60대 초반의 화천 토박이었습니다. 매년 이 축제를 준비하시는 게 힘들지 않나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훨씬 커요. 그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어요. 우리 고장을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와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가장 자랑스러운 건 뭔? 질서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도 우리끼리 지켜온 질서를 잃지 않는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질서인가요? 서로 배려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외국인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거요. 이런 게 우리 지역의 전통이에요. 그분의 말에서 진정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있지는 않나요? 앨런 감독이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끼리 모여서 해결책을 찾아요. 축제가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거든요. 정말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전통 민속놀이 체험장을 둘러봤어요.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한국 전통 놀이들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이런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있네요. 아사코가 관심을 보였어요. 단순히 물고기 잡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정말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 전통 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가 웃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넷째 날 소감 화천 산천 어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선 문화현상. 100만 명 관광객을 질서정연하게 치러내는 시민의식과 환경보전이 함께 가는 지속가능한 축제 모델. 감동은 규모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음. 무엇보다 수십 년에 걸쳐 주민들이 함께 가꿔온 공동체 문화의 힘을 확인.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서 청계천 빛초롱 축제를 볼 예정이었어요. 화천의 역동적인 축제와는 또 다른 한국의 축제 문화를 경험하게 될 거였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일행은 서울로 돌아와 청계천 빛초롱 축제를 찾았습니다. 화천의 역동적인 축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고요하고 우아한 빛의 축제였습니다. 와,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미즈키가 감탄했어요. 청계천을 따라 설치된 수천 개의 전통 한지, 등불들이 물 위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정말 아름답네요. 아사코가 말했어요. 한지는 10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한국의 전통종이에요. LED와 결합해서 이런 현대적 예술을 만들어냈죠. 이은지가 설명했어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등불들을 감상했어요. 나비, 연꽃, 물고기, 한복 입은 여인 등 전통 문화를 형상화한 작품들이 정말 섬세했습니다. 화려함 대신 정갈함이네요. 아사코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시민이 만든 예술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태도가 화천과는 또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걸으며 등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조용하네요. 미즈키가 놀라워했어요. 도심 야경을 배경으로 한 전통 축제라 더욱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때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바닥에 떨어진 과자 포장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합의에서 비롯되는구나. 아사코가 깨달았어요. 시민들 스스로가 이 공간을 아끼고 있어요. 광통교에서 잠시 멈춰 전체 풍경을 감상했어요. 등불들의 빛이 고층 빌딩들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앨런 감독이 카메라를 돌리며 감탄했어요. 한국 도시 문화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때 옆에서 한 가족의 대화가 들렸어요. 엄마, 저 등불들은 왜 물 위에 떠 있어요?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의 질문이었어요. 청계천이 살아있는 강이라서 그래. 예전에는 복개되어 있었는데 다시 살려낸 거야. 그럼 물고기도 살아요? 그럼 도심에서도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 아이와 부모의 자연스러운 대화에서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상적인 교육이 시민의식을 만들어가는 거네요. 아사코가 감동했어요. 장통교까지 걸어가면서 리웨이 창을 관찰했어요. 그는 오늘 하루 종일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빛축제가 많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미즈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규모는 더 클 수 있지만 리웨이 창이 말끝을 흐렸어요. 실제로 청계천 빛초롱 축제의 특별함은 규모가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방식과 질서에 있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축제장,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 이 모든 게 축제의 품격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시민 스스로 유지하는 야간 치안과 공공문화라. 아사코가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오간 수교에서 마지막으로 전체 풍경을 감상했어요. 등불들의 빛이 어둠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든 손전등 하나가 물 위에 흔들리는 것까지도 아름다워 보이네요. 아사코가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감정 표현을 절제하시는 분이 이렇게 미소 짓는 건 처음 봐요. 앨런 감독이 농담했어요. 감동이 쌓일수록 말이 줄어드는 타입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화천축제와 청계천축제를 연이어 경험하며 아사코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축제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조용히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은지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5째 날 소감 청계천 빛초롱 축제에서 한국 시민 문화의 정수를 확인. 전통과 현대의 조화, 조용하고 품격 있는 축제 문화,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질서. 화려함보다 정갈함, 규모보다 품격을 추구하는 도시 예술. 내일은 일정상 리웨이 창이 먼저 귀국할 예정이었어요. 그동안 줄곧 비교와 폄하를 일삼던 그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6째 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리웨이 창과의 작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일정 때문에 먼저 귀국해야 했어요. 지난 며칠간 줄곧 비교와 폄하를 일삼던 그였지만 마지막 며칠간은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아사코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리웨이 창도 어색하게 답례했어요. 이번 다큐에 대한 소감이 있다면? 앨런 감독이 마지막 인터뷰를 시도했어요. 글쎄요. 편집에서 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 모르겠네요. 여전히 어딘가 불만스러운 톤이었어요. 특별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한국도 나름대로 좋은 점들이 있긴 하죠. 애매한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처음 며칠과는 확실히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리웨이 창이 출국장으로 사라진 후 아사코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좀 이상한 분이셨네요. 미즈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분 나름의 자존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사코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순 없죠. 앨런 감독이 냉정하게 평가했어요. 편집할 때 그분 발언은 대부분 빼야겠네요. 현장과 전혀 맞지 않거든요. 공항 라운지에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DMZ의 철새들, 화천의 맹금류, 산천 어축제의 활기, 청계천의 고요한 아름다움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이었어요. 미즈키가 말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사코도 동의했어요. 왜 일본에는 이런 구조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무엇보다 시민의식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앨런 감독도 감탄했어요. 축제든 생태 보전이든 모든 것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설득은 말보다 장면이 하는구나. 아사코가 깊이 깨달았어요. 리웨이 창이 아무리 비교하고 폄하해도 현장에서 목격한 장면들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지막으로 한강 밤섬을 다시 찾았어요. 일주일 전 첫 관찰지였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느낌이 다른가요? 이은지가 물었어요. 완전히 달라요. 아사코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엔 그냥 연구 대상으로 봤는데 이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복잡했거든요. 망원경으로 다시 한번 겨울철 새들을 관찰했어요. 고방오리, 검은머리 쑥새, 외가리까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요. 아사코가 중얼거렸어요. 시민들의 마음이죠. 이은지가 조용히 답했어요. 생태 보전도, 축제 문화도 모든 게 시민들의 마음에서 출발해요. 해가 지면서 한강의 야경이 시작됐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비교와 폄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도시 품격이 있어요. 아사코의 마지막 정리였어요. 여섯째 날 소감 리웨이창 교수의 지속적인 비교와 폄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생태계와 시민문화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현장의 힘이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음. 내일은 CNN 본부로 돌아가서 편집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어요. 과연 이 모든 감동을 영상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습니다. 3개월 후 CNN 본부에서 겨울의 조용한 증언자들이 전 세계로 송출되었습니다. 아사코는 도쿄의 연구실에서 방송을 지켜봤어요. 편집된 영상을 보니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도시가 멈춘 틈에 피어난 생명의 흐름. 다큐멘터리는 이런 자막으로 시작됐어요. 첫 장면은 한강 밤섬의 겨울철 새들이었어요. 고방오리들이 얼음 위를 조심스럽게 걷고 검은머리 쑥새들이 갈대밭 사이를 오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담겨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겨울은 멈춤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아사코의 내레이션이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DMZ 장면에서는 철조망 너머 습지에서 평화롭게 먹이를 찾는 기러기들과 황새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분단의 아픔이 만든 의도치 않은 생태 보호구역이라는 역설적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갈등이 자연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묵직한 메시지였어요. 화천 북한강 상류에서 촬영한 맹금류들의 모습도 압권이었어요. 흰 꼬리수리와 참수리가 동시에 화면에 나오는 장면은 정말 드문 기록이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생태계의 건강함을 보여줍니다. 산천 어축제 장면에서는 100만 명의 관광객을 질서정연하게 치러내는 시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모습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친절하게 도와주는 시민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시민의식의 표현입니다. 청계천 비초롱 축제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전통 한지 등불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만드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문화의 정수입니다. 흥미롭게도 리웨이창의 발언은 거의 편집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몇 번 등장하긴 했지만 대부분 현장과 맞지 않는 평가라는 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아사코가 마지막 날 한강 밤섬에서 했던 인터뷰로 마무리됐어요. 이웃나라로서 솔직히 부럽습니다. 생태계와 시민문화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예요. 정부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태 보전에 참여하고 축제를 질서 있게 즐기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왜 일본에는 이런 구조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시민의식 부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직후부터 전 세계 시청자들의 반응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CNN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는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에 이런 생태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DMZ가 생태 보호구역 역할을 한다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정말 놀라워요. 이런 축제 문화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고 싶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고 한 달 후에는 1000만 조회수를 넘어섰어요. 국제환경단체들도 주목했어요. 세계자연보전연맹 IUCN에서는 도시와 자연의 이상적 공존 모델이라고 평가했고 UN 환경계획 UNEP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 문화의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아사코에게는 여러 학회와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이건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계절을 품은 문명이다.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의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문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소감 CNN 다큐 겨울의 조용한 증언자들 전 세계 방영 후 폭발적 반응. 한국의 겨울 생태계와 시민 문화가 세계적 주목을 받음. 감동은 기술보다 태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전 세계가 확인. 아사코는 이번 경험을 통해 학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6개월 후 아사코는 도쿄대학교 연구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CNN 다큐 겨울의 조용한 증언자들의 성공은 그녀의 학술적 관심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한 생태학 연구를 넘어 시민 참여형 환경 보전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해요. 연구실을 찾은 미즈키에게 말했어요. 교수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이시네요. 그 일주일이 제게는 정말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밤섬의 고방오리, DMZ의 기러기들, 화천의 흰꼬리수리, 산천 어축제의 시민들, 청계천의 등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아사코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태 보전도 축제 문화도 모든 게 시민들의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면에서요? 자발성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지키는 문화. 그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오후에는 일본 환경학회에서 특별 강연을 했어요. 한반도 겨울 생태계와 시민 참여 모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의 DMZ는 분단의 아픔이 만든 의도치 않은 생태 보호구역입니다. 강연장에 모인 200여 명의 학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70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곳에서 우리는 자연의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참여였습니다. 화천 산천 어축제와 청계천 빛초롱 축제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100만 명이 참여하는 축제를 질서 있게 치러내는 시민의식,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본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시민 참여 방식에서 말이죠.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일본은 정부 주도의 환경 정책이 많은데 한국은 시민들이 주인 되어서 참여하는 문화가 있어요. 강연 후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양국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CNN 아시아 지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사코 교수님 반가워요. 앨런 감독이에요. 안녕하세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큐 후속편 제작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후속편이요? 네, 사계절 한국 시리즈로 확장하면 어떨까 해서요. 봄, 여름, 가을편까지 만들어보는 거죠. 아사코는 잠깐 생각했어요. 한국의 다른 계절도 정말 궁금하긴 해요. 그럼 검토해보시고 답변 주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자꾸 한강의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의 겨울이 6개월의 일상을 바꿔놓았구나. 그날 밤 연구 일지의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한국에서의 겨울 생태 다큐 프로젝트 최종 정리 단순한 생태계 연구를 넘어 도시와 자연,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델을 발견.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의식. 감동은 기술이나 규모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음. 앞으로의 연구 방향 시민 참여형 환경 보전 모델의 일본 적용 가능성 연구. 한일 공동 프로젝트 추진. 생태학을 넘어 사회 문화학적 접근 시도. 개인적 소감 이웃나라에 대한 인식 변화. 객관적 시선을 유지하되 배울 점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학자로서의 성장과 인간으로서의 성숙. 창밖으로 도쿄의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사코의 마음속에는 한강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생명력 넘치는 겨울 생태계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왜 일본에는 이런 구조가 없을까? 한국에서 계속 떠올랐던 질문이 이제는 구체적인 연구 과제가 되어 있었어요. 내년 봄에는 정말로 다시 한국을 찾아갈 계획이었어요. 이번에는 벚꽃이 핀 한강과 새로 찾아오는 여름철 새들을 만나러 말이죠. 겨울이 남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